주원장이 밤에 묘비를 살피고 있을 때 한 하녀가 따뜻한 죽을 건네주었다. 주원장은 죽은 남겨두고 하녀의 목을 베어라 라고 명령했다. 명나라 건국 황제 주원장은 중국 역사에 등장하는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가난한 농민 출신으로 왕위에 올라 황제가 된 그의 전설적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주원장의 이야기는 널리 유포되어 있으며 다양한 버전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어떤 이야기는 영광과 명예로 가득하지만 어떤 이야기는 사람들의 등을 떨게 할 뿐입니다. 오늘은 역사에서 널리 유포된 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매우 황당하게 들리지만 주원장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한밤중에 추모비를 살펴보던 중 한 하녀가 따뜻한 죽을 가져다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원장은 차갑게 죽은 남겨두고 하녀의 목을 베어라 라고 명령했고 하녀는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원장은 1328년 안후이성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고된 삶, 심지어 구걸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후 사회 불안 속에서 홍건적의 난에 가담하여 무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뛰어난 지략과 용기로 주원장은 높은 계급을 거쳐 유능한 군사 지휘관으로 성장했습니다. 결국 그는 1368년 홍무제 치세에 명나라를 건국하여 중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황제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주원장의 즉위 이후 통치 방식은 참으로 비범했습니다. 그는 근면하고 백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부패가 정권에 미치는 해악을 잘 알고 있었기에 원나라의 부패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는 원나라의 지방제도를 폐지하고 지방행정, 지방검열, 군사령의 삼권분립체제로 대체했습니다. 또한 백성의 안정을 위해 군농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는 또한 엄격한 명나라 대법전을 제정하고 관리와 백성을 감시하고 비강 위반을 단속하는 부대인 황실 경비대를 창설했습니다. 그러나 주원장에게는 뚜렷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극심한 편집증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수많은 배신과 개인적인 고통으로 인해 그는 인간 본성에 대한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후웨이용 사건 이후 주원장은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주원장의 재상이었던 후웨이용은 몽골과 결탁하여 반란을 일으켰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분노한 주원장은 후웨이용을 처형했을 뿐만 아니라 재상직을 박탈하고 모든 권력을 되찾았습니다. 그 후 주원장은 더욱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매일 밤늦게까지 비석을 살펴보며 배후의 음모를 끊임없이 걱정했습니다. 이러한 성격은 이후 사건들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주원장은 평소처럼 추모비를 검토하느라 밤늦게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하녀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 한 그릇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주원장은 그것을 흘끗 보며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죽은 남겨두되 하녀는 참수해야 한다 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녀는 저항 없이 처형되었습니다. 나중에 조사해보니 죽에는 독이 없었고 하녀는 그를 해칠 의도도 없었지만 그녀의 삶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공식 역사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중들 사이에 널리 유포되어 있습니다. 일부 설에 따르면 주원장이 은침으로 죽의 독을 시험했는데 바늘이 검게 변에 독이 들어있다고 착각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늘이 검게 변한 것은 죽에 마늘이나 연꽃이 같은 흔한 재료가 들어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터무니없게 들릴지 모르지만 주원장의 성격과 당시 궁궐의 엄격한 규율과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명나라의 궁궐은 엄격한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궁녀와 환관이 허락 없이 황제의 서재에 들어가는 것은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보안 문제를 극도로 의식했던 주원장은 모든 작은 행동이 위협을 품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설령 그 하녀의 행동이 고의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는 잠재적인 위험을 피하느니 차라리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편을 택했습니다. 주원장의 의심과 무자비함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권력을 장악하는 동안 배신과 음모는 끊이지 않았고 그 자신도 수많은 배신을 경험하며 주변 사람들에 대한 깊은 불신을 품게 되었습니다. 후웨이 용 사건 이후 그는 모든 권력을 더욱 자기 손에 집중시켰고 그의 엄격한 감독 아래 살던 후궁들마저도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주원장이 궁궐과 백성을 관리했다는 사실 외에도 명나라 법의 엄격한 규정 또한 이 사건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 법규는 허가받지 않은 궁녀가 황제의 방에 들어가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악의는 없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주원장은 이 궁녀의 행동을 단지 죽 한 그릇을 가져다 준 것만으로도 위협으로 여겼습니다. 주원장은 그녀에게 해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그녀를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더욱이 주원장은 과도한 피로와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주원장은 종종 하루 종일 수백 개의 비석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업무량 때문에 그는 늘 긴장했고 주변의 모든 것에 대해 경계심과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궁궐 안팎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원장의 가혹한 조치는 궁궐 전체에 억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고 모든 사람이 모든 규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단 한 번의 실수가 가져올 결과를 두려워했습니다. 관리들은 더욱 소심하고 조심스러워져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강압적인 정책은 당시 사회 안정에 기여했지만 관리들의 혁신 정신을 심각하게 억압했습니다. 궁궐은 생명력 없는 기계가 되었고 이러한 추세는 명나라 중후반의 관료 체제를 경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말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주원장의 삶은 복잡한 모순으로 가득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 황제로 등극한 그의 모습은 그의 비범한 능력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원나라의 잔혹함을 몰아내고 백성의 삶을 개선하며 효과적으로 통치했을 뿐만 아니라 지나친 의심과 무자비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억울한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하녀의 죽음이든 주변 사람들에게 가한 공포 정치든 그의 무자비함과 집요함은 여실히 드러납니다. 결국 주원장의 정치적 전략과 철권 통치는 그에게 강력한 명나라를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깊은 고독감과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시녀의 이야기는 짧지만 권력의 엄청난 압박과 주원장의 내면적 두려움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는 철권 통치로 강력한 제국을 건설했지만 동시에 그의 정신세계에 지울 수 없는 그림자를 남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명나라의 건국 황제, 주원장이 존경과 두려움을 동시에 안고 있는 인물입니다.